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학대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조사인데요. 그동안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거도 마련돼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하고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장애인 학대 신고를 이유로 해고와 같은 신분 상실의 조치를 하거나 인사조치 또는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 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힘으로 돌봄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하세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를 목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요양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건강과 주거, 일자리, 소득 지원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하고 연계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를 위해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따른 복지 분야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명확히 명시된 반면 민간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케어 내 지역사회 허브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커뮤니티 케어 정착으로 국내 복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고 이를 위해 논의와 소통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달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전문가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렴해서 기존에 이제 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의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담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오는 9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 홍보도 활발했는데요.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은 과거와 바뀐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참정권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는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수어 통역을 늘릴 것을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방송의 기술적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방송에서 수화 통역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난 대선 때도 중앙선관위에 진정서를 저희 협회 이름으로도 제출을 했었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선관위에 제출을 했었는데 방송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화통역 창을 확대하거나 수화통역 개수를 늘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공식적인 답을 받았어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다중 수호 통역을 진행한 방송사는 지역 방송사인 G1, 강원민방과 OBS, 경인방송, 여전히 지상파에서는 다중 수호 통역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장에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방송 수호 통역과 자막 의무화, 선거 토론 방송에 2인 이상 출연 시 수호 통역사 2인 이상 배치 등을 담은 요구안을 윤소아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가 출범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행사 현장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가 출범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행사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장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25주년 기념영상을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사패는 배용환, 서순용, 표기돈, 김정은 등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창립회원이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런 방향들, 그리고 정말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권리, 그리고 배제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걸 위해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 내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권리가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아동수당 제도는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수당이 9월에 지급됨에 따라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밖에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경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경로 효친 사상을 되살리기 위한 행사인데요. 김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지난 20일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문화활동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한마당은 전통의 가치인 효를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15년째 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의 그 인식을 달리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흰지팡이 장학금 전달식과 카네이션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고 2부 행사는 축하 공연 및 문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충청남도 14개 지회가 참가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광양시에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장안 청소년 위안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보라 기자가 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안 청소년 위안 행사가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위안 행사는 1992년부터 부모가 없는 가정과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복지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1991년도부터 2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참석하는 학생들과 우리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청소년들과 함께 광주에서 체험하면서 정말 재밌게 보내려고 합니다. 행사에서는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장한 청소년 70명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BBS 회장과 교육장 등이 청소년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2부 행사로 광주 패밀리랜드로 이동해 함께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바다, 수산업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9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라남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3천여 명이 모인 대회에 허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고 지역 수산업 복지 향상을 위한 제9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라남도 대회가 순천 팔마체육관 일원에서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수산업 경영인들이 함께 모여 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수산 분야의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행사로 2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전남 16개 지자체 3천여 명의 수산 경영인들이 참여해 수산업 관련 최신 정보 교환과 미래의 터전인 해양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바다, 수산업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대회는 시상식,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과 더불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순천만 일원에서 감성돔 치어 6만 마리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의 과학화, 전문 경영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환경 복지가 실천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전국의 댄스 스포츠 선수와 동호인들이 생태 정원도시 순천시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는 각 시도별 선수들의 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지역 댄스 스포츠 활성화 등 체육 복지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 가운데 동호인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엘리트부 선수들에게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또 유치부, 청년부, 일반부 등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참가 선수들이 다양한 표정 연기와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진 댄스 스포츠의 화려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댄스 스포츠인의 화합과 우위를 다지고 모든 선수가 춤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번 대회를 통해 단체 스포츠 참여 확산과 건강 복지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 보령시에서는 매년 대천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보령 머드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제17회 보령 머드 임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건강, 미니, 하프 등 3개 부문 코스 최장 21km 해변가 중심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는 최고령자 92세 어르신부터 최연소 4세 어린이까지 시민과 관광객 등 전국 각지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해 경쟁보다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손자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온열 질환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113명입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지만 온열 질환이 급증하는 7월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부 기온에 민감한 영유아 등 어린이와 노년층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온열 질환자는 6,500명 발생했는데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54명 중 50세 이상은 75.9%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폭염이 강할 때는 자외선 지수도 높고 이에 따라 오존의 상태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면 공기 속 오존의 강도도 함께 세지기 때문인데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호흡기 질환자 등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 연령층 그리고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가진 만성 질환자들은
오존주의보가 내리거나 또는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외출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오존의 경우에는 황사나 미세먼지와는 달리 마스크로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노출을 피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오존이 심할 때는 활동량을 줄여 몸속으로 유입되는 오존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존에 취약한 사람들은 외출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신청 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기준 93만 명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휴게시간을 계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단속 처벌보다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졸과 중졸 등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초졸 이하의 실업률은 6.7%를 기록했으며 중졸의 실업률도 4.3%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노인계층 위주의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가 저학력자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 시간 중 교사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자 전국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 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수시 대교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관내 교회 봉사자들이 어르신들 이동을 돕고 식전 무용 공연을 선보였으며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는 탕수육과 자장면, 과일 등을 대접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배하는 할매 할배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경로당 5곳에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의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 분권과 책임성 강화 등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한시적인 것이 아닌 복지국가 반열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